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각종 언론은 경쟁적으로 이른바 비선 의혹과 비선이 인사 등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의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져야 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의혹이 너무 이른 시간에 튀어나오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역대 정권은 비선 문제가 집권 4년 차나 5년 차에 나오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권은 정권 2년 차에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의혹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3년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굉장히 추운 아침이죠. 이 추운 아침, 목요일 날, 오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빅매치 1라운드. 빅매치 1라운드. 정코너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조응찬, 홍코너 실세 논란 막후 비서실장 정윤회. 지금 격돌 국면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크래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는 인터뷰 난타전으로 삿바 싸움을 한 양측. 사실상 링 위에서 빅매치가 시작된 겁니다. 예. 빅매치 시작 전에 게시를 알리며 변죽을 올린 것이 언론이었다 한다면 이제 1라운드에선 검찰이 심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네. 정치면 보면 쫙 깔려있는 게 나도 억울하다. 네. 이 비선 어쩌고저쩌고 전부 그 얘기예요. 네. 언론들이 전부 얘기를 하는데 참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에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칙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유 있는 것도 이제 억울한 것으로 둔갑을 하게 되고요. 네. 전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 터져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청와대는 그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박관천 전 행정관이 문서를 유출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증거도 있다. 박경정 본인이 직접 문건을 출력한 뒤 동료들을 시켜서 다량 유출시켰다. 검찰이 요청할 경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어제 이제 박경정 직장, 서울지청의 이 정보 분실 그리고 도봉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문서들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다 뒤졌습니다. 어허. 오늘 드디어 이제 소환되는데요. 예. 박경정 본인은 떳떳하다. 당당하게 출두해서 조사받겠다. 오전에 이제 출두를 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검찰 발로 박경정의 어떤 이제 전원들이 또 흘러나오는가 이 언론들이 주목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의외로 또 좀 빅뉴스들은 다른 사이드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승마협회 문제. 맞아요. 네, 이런 거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군도 그렇고 군도 퇴역하시는 그렇고요. 분도 그렇고 네. 사방에서 나도 당했다 이러고 나오는데 그리고 혹시 우리는 당한 거 없죠? 저는 깨끗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피해 우리 준 같은 것도 사람은 없고 진짜 피해 받은 것도 없기 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 세금을 냈다는 거 정도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왔어요. 이 대통령의 친남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이미 지난 5월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맞아요. 예. 청와대 내부 문건이 다량 유출됐다고 제보를 했다. 그런데 이제 김기춘 실장은 누군가의 농간이라고 판단하고 민정수석에게 음해 세력을 색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게 5월 얘기인데요. 6월에 당시 지시를 받은 홍경식 민정수석은 오히려 그만뒀습니다. 교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은 금시초문이다. 박지만 씨를 알지도 못한다. 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여러 군데로 지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설이 마치 사실처럼 퍼지는 그런 부분도 전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거라고 봐요. 네. 예.
진실과 괴담의 이제 경계를 참 우리 언론이 잘 진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요. 일종의 정보를 사실로 만드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네. 근데 어떻게 그 종천 전 비서관과 정윤회 씨 어제 오늘은 좀 잠잠해요. 네, 인터뷰 전 잠잠하고요. 예. 이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박경정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하. 이제 조만간 고소인인 청와대 비서관들도 출두해서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윤회 씨도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와중에 정윤회 씨는 또 세계일보를 고소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수많은 언론들과 정윤회 씨의 이제 정신없어요. 법정 공방이 막 시작되고 예. 있는데 이게 또 국회로도 번져 있습니다. 예. 12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어제 이 짜장면 먹는 원내 지도부 사진이 이제 재밌게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뭐 많은 네티즌들을 보니까 짜장면 먹을 때냐 컵라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먹는 거 이제 가지고 너무 보지 마세요. 또는 사진에 예. 짜장면 먹는다더니 탕수육도 있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예. 분위기가 싸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 외에 부수법안에 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레저세 논의가 보류됐고요. 또 주목할 대목으로는 검사 판사의 로펌행을 제한하는 등 이게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방지법 이것도 지금 보류가 돼서 법사위는 내일 다시 법안 소위를 열어서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인데 사실 국회에서는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 승마협회 관련 청와대 인사 개입설을 이제 질의하면서 예. 김종덕 현재 이 문체부 장관과 예. 공방을 벌였는데요. 예. 김종덕 장관은 사실 모르죠. 전임 장관 때 벌어진 그렇죠. 일이다. 유진용 예. 장관 때 맞습니다. 벌어진 유진용 장관 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어차피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 답변을 회피했지만 예. 문체부는 아니라고 하고 현재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문위 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을 오늘 8시 10분에 네, 자세히 좀 파헤쳐 주십시오. 입장을 한번 네. 뭐 파헤치는 건 아니고 입장만 듣는 거죠. 네.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뉴스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너무 먼 바다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 맞습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시죠. 국내에서만 얘기하는 안전복지 행복 이분들 우리 국민이고요. 맞습니다. 차가운 베링해에서 지금 조난당했지만 똑같은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국민안전처 출범 후에 첫 대형 사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12구의 시신이 수습이 됐는데 한국인 선원 1분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 7명, 필리핀 선원 1명 찾았고요. 한국 선원, 선장을 포함해서 7명은 아직 실종 상태. 그리고 41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어제 그 김계환 선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오양호에 친했던 이 선장이라는 분과 교신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살아서 나간다면 소주 한잔 하자. 그리고 배와 함께 간다. 이런 교신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베링해 우리나라 해역이 아니지만 이거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가안전처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록 이 사고 현장은 해외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국가안전처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1일 날 오전에 이미 배에 물이 차서 예. 지나가던 배에서 펌프를 빌려서 열심히 퍼냈고요. 절반쯤 퍼내고 안정을 회복하는가 했더니 배가 45도 기울면서 이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오후 2시가 넘어서 조난 소식이 전해진 건데 1일 사건이거든요. 어제인 3일 이 국민안전처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신속 대응팀이 출국을 하는데요. 아니 1일날 사고 나서 3일날 나가는 게 신속이에요? 신속? 좀 전 난감합니다. 지금 러시아 나 진짜. 배들이 찾고 있고 아니 저희 미국 화 안 내려고 비행정이 그랬는데 가 있고요. 아침부터 네. 1일날 사고 나서 3일날 가는 게 신속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신속의 개념을 사전에 새롭게 적어야겠네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뭐 빅매치 1라운드 앞으로 2, 3라운드 이게 몇 라운드까지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계속 터져 나오겠죠. 서바이버가 부르는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들으시죠. 이게 영화 로키 3의 주제가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사규 의심될 때 1588-5166 주저 말고 신고해요 1588-5166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조희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올 겨울 예년보다 조금 빨리 시작되는 것 같죠. 오늘 아침도 상당히 쌀쌀한데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더욱더 추운 분들이 계십니다. 올겨울 무더기로 해고 통지서를 받은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바로 이분들인데요. 내년부터 경비원들도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리비 인상 부담을 느낀 아파트들이 경비원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이처럼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100억 원의 예산 과연 어떻게 쓰면 이들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비정규직 개선 포럼 대표이시기도 한 국회 이해결투기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예, 그렇죠. 아유, 예. 한국노총 위원장의 사무총장이요? 예. 뭐 그래도 노동운동 마찬가지니까요. 감투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근데요, 김 의원님. 지금 1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과 고령 연장 지원금 예산이 신규로 51억 원 추가 증액이 됐다. 이것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된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원래 정부 예산이 이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예산으로 이렇게 정부 예산이 49억이 잡혔었죠. 예. 이번 이제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51억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아까 우리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최저임금법에서 경비원들 같은 경우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를 않았었는데 예. 이제 경비원들도 예외 적용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00% 전면 적용돼요. 예. 그러니까 임금비 부담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많은 경비원분들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이 경비원들이 약 한 25만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5만 명, 그러니까 약 5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이 해고 위험에 지금 처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대부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대 중반 이상의 중장년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51억 정액된 예산 토탈 100억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관리비를 절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파트 그쪽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세요? 임금 지원, 임금 보전을 해준다? 아파트 외에도 경비직에 이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런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 원, 그러니까 연간 72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연간 72만 원. 예. 하지만은 지금 최저임금,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죠? 여보세요? 예.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5,000원으로 이제 올랐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적용하면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적용 수령자들은 약 150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140만 원에서 150여만 원. 그러면 150여만 원을 월 받는데 연 72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입주자 회의,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는 뭐 정부 지원금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이 없던 예산을 이렇게 100억씩 투입한다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경비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가뜩이나 불안한데 더 불안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취지는 100번 1000번 이해를 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런데 과거에 왜 비정규직이 2년 후면은 정규직 되게 한 다음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됐을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도입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 취지도 뭐 좋은 취지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2년마다 해고당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도 참 좋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좀 덜 받더라도 차라리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매년 우리 그 근로자들의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 올해 지금 현재 2014년 같은 경우는 시급으로 하면 한 5,200원 정도 돼요. 이게 문제는 이제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7.1% 정도, 그러니까 7%가 넘게 인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5,600원 가까이 될 겁니다. 5,500 몇십 원인데. 그럼 5,600원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일이 되면은 이제, 아까 예외적으로 이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임금이 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부담은 분명히 늘어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비정규 문제를 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보면은 거의가 이제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이렇게 뭐 사업주나 또 기업주 입장에서 입주자 입장에서 고용 보장을 뭐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용 불안은 늘 상시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800만 명에 달하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 처우 근로 조건 복지 향상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런지 앞으로 10년이든 20년 이렇게 해야 가정 경제에 설계를 하는 거죠. 내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시장은 늘 불안한 거죠. 근데 그렇게 불안한 고용시장에다 또 최경환 부총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과보가 문제다. 그럼 한꺼번에 다 불안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인지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그 최경환 부총리의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따지고 물었어요. 예. 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비정규 문제거든요. 이게 차별과 불평등인데. 예. 그러면 이제 괜찮은 일자리, 정규직 이걸 앞으로 전부 없애가지고 하향 평준화 시켜서 비정규 고용 형태로 기업들은 좋아하겠죠. 노동 유연화 때문에 예. 노동 시장이 유연화되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그건 아니다. 자기는 이제 이런 대기업 고임금 고연봉자들의 임금 복지를 이제 좀 줄인다는 거는 이제 좀 중단을 하고 예. 그 대신 이런 비정규 쪽에 좀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그런 취지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또 예. 정부 문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를테면은 이제 함께 불안해지는 거죠.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거죠. 글쎄요.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중규직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하여간 단어는 잘 만들어요. 중규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사이. 글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저는. 중자를 써서 예. 정규직이란 말이 나왔는데 원래 이게 한 4, 5년 전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은 이제 정규직 그러니까 정년 혜택만큼 이렇게 받도록 하고 예. 임금 처우 근로조건 복지는 그러니까 비정규 요 형태로 그러니까 자리는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예. 조금 임금이나 이런 거는 좀 덜 주고 예, 그런 거죠. 아. 그게 중규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규직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고용은 안정된다 그러지만은 실생활에 삶의 질이 이제 전혀 개선되지 않으니까 예. 이 중규직도 이제 큰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뭐 기재부 같은 경우에 또 뭐 그런 사실 무근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아,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방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2년마다 해고해서 1년 늘어난 거네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노동시장 계획은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예요. 네, 예. 그런데 정부의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재정당국이 발걷어붙여 나서가지고 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정책을 내쏟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간보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잦아요, 이게. 예. 언론을 통해서 슬쩍 흘려서 이게 여론의 반응도 떠보고 또 안 좋다 싶으면 사실무근이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태도 이 국민들을 어찌 보면은 신뢰가 얻기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아니라 기획재정부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 이게 비정규 이런 문제를 지도 감독이나 이걸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원래 비정규법 도입 취지처럼 이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2년 하고 나면 정규직 전환되도록 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통역은 이제 2년 되면 잘라야 되는 법으로 돼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걸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 늘린다고 그게 뭐 1년 잘리는 기간 이제 조금 늘어나는 거죠. 네. 이건 근시안적인 대책이에요. 이거 지금 있잖아요. 지금 2년마다 해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요. 대학까지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학도 이제 교육부에서 자꾸 취업률 가지고 대학 평가 지표로 일부러 하느니까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취직 안 된 친구들을 조교로 딱 저걸 한 다음에 2년 딱 못했을 때 그냥 잘라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그러면서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정말 창피한 수준인데 이거부터 진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신 교수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이든 산하 연구기관, 네. 그리고 대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교, 네. 이 조교를 통해서 훌륭한 이런 연구원들이 사실상 이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암울한 우리 사회 현실 때문에 예, 예. 이 사람들이 기회만 생기면은 그냥 전부 외국으로 나와요. 미국, 중국, 뭐 전부 동남아, 다른 나라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 좋은 인력을 양성할 때는 국가적으로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합니까? 예. 또 그 과정도 본인 자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인적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존 유지하지 못하고 전부 외국에 이렇게 그냥 더 좋은 대우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암울한 현실이 이 비정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저는 또 예. 이참에 우리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도 이거 예.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예. 대기업 자기 조합원들 중심의 임금 복지 제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 그 협력 하청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 문제를 위해서 자기 대기업 정규직들의 임금 복지만 계속 치솟고 알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노동운동인지 대기업 정규직 노조운동은 예.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예. 이건 노동 문제는 아닌데 예. 정윤회 씨 문제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너무 일찍 터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명박 정권 때도 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상득 씨라든지 뭐 이런 쪽 이 비선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집권 2년 차에 이렇게 터지는 거 이거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 연말 해는 다 넘어가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하고 어렵습니까? 예. 근데 뭐 쉽게 말하면 건보인 그런 청와대 그러니까 옛날 궁중비사에나 나올 법한 이런 안토와 의혹들만 며칠째 뉴스를 계속 보게 되는 건데 이 자체가 참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국정개입 의혹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이르기까지 검찰에서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예. 이렇게 한마디로 청와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예. 아닙니까? 그게 쉽게 농단당하고 예. 또 그런 국가가 최고 권력의 어떤 의사결정 판단에 비선이 또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거 전부 이번에 다 맞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로 그 농단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예. 바로 청와대도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있다. 권력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레임덕까지는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민주화돼 있고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이 마당에 이거는 청와대 공직기강의 문제예요. 예. 공직기강이 무너진 어떤 이 최고의 어떤 장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거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신 교수님 지금 말씀대로 국민들이 레임덕 걱정 벌써 집권 2년차 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레임덕 걱정하는 나라라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노동 문제, 비정규직 문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 유가 하락. 이게 유가 계속 떨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값이 4년 만에 1,600원대에 진입을 했어요. 저는 디젤 차량이라 가지고 좋은데. 요즘 그 정윤회 씨 또 청와대 그 문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다음이 국민들이 답답한데 기분 좋을 때가 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딱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 비참한 얘기죠. 얼마나. 예. 전국 이 휘발유 평균 가격 리터당 1,699.9원 78전입니다. 이게 2010년 10월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1,600원대로 다시 내려간 건데요. 예.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은 조금은 비쌉니다. 서울 지역은 이제 1,785원대, 1,700원대인데요. 그래도 이제 서울 내에서 항상 좀 가축거리는 데가 광진구하고 구로구가 예. 좀 싸요. 이게 구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싼 곳이 개봉동 쪽에 이 리터당 1,582원에 기름을 팔고 있는 주유소. 아마 이쪽 부분은 이 다니시는 분들은 어딘지 알 겁니다. 예. 서울에서도 1,500원대가 있다. 역시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페크. 네. 이거 산유량을 감축을 안 해요? 예? 왜 그런 거죠? 벌써 했어야죠. 그렇죠. 벌써 하고 뭐 엄청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스테리다 세간에는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 음모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동 국가에서 미국에서 셰일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밑바닥 그 퇴적암 돌덩이에 붙여 있는 기름 뜯어내는 그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제 잘 이거 상용화되니까 그 셰일가스 죽이려고 이렇게 감산 안 하고 기름값 낮추는 거다 이런 것도 있고 미국이 또 러시아 잡으려고 러시아는 기름 팔아가지고 재정 수입이 한 절반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 이거 떨어지는 것들 그냥 용인하는 거다. 예. 그래서 중동 국가 하는 거다. 여러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안 맞거든요. 셰일가스는 경질류고 사우디 나오는 건 중질류고 미국이 뭐 러시아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미스테리입니다. 왜 감산을 안 하는지 한 2년 3년 후쯤에 왜 당시 오페크는 감산을 하지 않았나. 한 3년 후 정도면 진실이 풀리지 않을까. 글쎄요. 요새는 우리 국내외적으로 미스터리도 많고 많아요. 음모론도 예. 많고. 예? 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최근 보이스피싱에서 파밍, 텔레뱅킹 뭐 이렇게 해킹 나가는 일도 많고 속는 일도 많은데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심 통장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정식 명칭은 신입금 계좌 지정제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잘 이체를 하는 곳에는 등록을 다 해가지고 그것은 등록 계좌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계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안심통장 신청을 하면은 하루에 100만 원으로 이 이체 한도가 자동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에 뭐 휘말렸다, 파밍 때문에 돈이 통장에서 빼나간다. 그래도 모르는 계좌, 이 미지정 계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만 원밖에는 못 간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100만 원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익숙한 계좌들을 등록을 하면은 그 계좌로는 상당한 금액도 그렇죠. 뭐 5천만 원, 1억 되고요. 예, 모르는 계좌로는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 안심통장 제도를 신청을 하면은 아예 미등록 계좌는 돈 이체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뭐 인생 살다 보면은 뭐 5만 원, 10만 원도 이체하고요. 뭐 제가 교수님한테도 이체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매일 그러면은 신율 또 등록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이제 이번 새로 나온 신제도에서는 융통성을 둬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은 등록 안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한번 은행 가셔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신청을 해야죠.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텔레뱅킹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김혜민 PD가 아주 관심을 갖는 문제인데요. 허니버터칩 관련 논란이 많은데 혜태저가의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 요새 엄청나게 인기라며요. 네? 엄청나게 인기고 구할 수도 없고 풀면 뭐 영상도 많이 나왔는데 풀면은 뭐 8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내지는 뭐 포장을 뭐 박스를 연지 뭐 1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아니, 언론 보도도 너무 궁금해요. 많고요. 저도 먹고 싶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들어갈 의향이 있다. 오늘이죠. 오늘 정재찬 공정위 내정자. 이 인사청문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사전 질문 받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이 이제 허니버터칩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많더라. 가격도 뭐 3,000원인데 높이 받는 것도 있고 허니버터칩 살려면은 딴 거 뭐 이런저런 인기 없는 과자를 묶어서 파는 행위가 횡행한다. 이거 공정거래 위반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 잘 알고 있다. 정재찬 이제 내정자가 하고 이제 뭐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도 해보겠다. 관심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허니버터칩 과자 하나가 인사청문회 또 쟁점으로 오늘도 이 질문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루머도 정말 많은데 마약설 있고요. 누가 마약설이요? 네, 너무 이제 소비자 입맛을 유혹하게 하려고 마약설도 있고. 이것도 또 음모론이네. 음모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이 내수 경기 살리려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몇십 년간 연구했던 제조법을
해태제가에 넘겼다. 이게 창조경제설이거든요. 기가 그런 얘기도 막힌, 있고. 참, 머리들 좋아요. 예? 그 네. 정도 소설 나오려면 그거 하루 이틀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근데 해태제가 측은 다 음모론이고 우리는 제조사일 뿐이다. 예. 통상의 문제들은 이 판매점에서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하다 이런 거고요. 지금 가장 지적받는 게 왜 물량 안 푸냐. 예, 많이 생산해가지고 인기 있으면 풀어야지 이거 마케팅 아니냐. 사람들 막 줄 서게 만드는 네. 그런 거 아니다. 1위 하는 과자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것과 생산량이 거의 비슷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철진 싶어요. 컬럼니스트 이거 예. 잡숴 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는데 우리 내일은 먹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줄을 서서라도 한번 제가 사볼 테니까. 진짜로? 예, 저도 한번 구해보도록 노력을 하고서 내일 한번 확인해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스덤폰 모델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